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할 미국 대선 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직 넘버 270명을 먼저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국경은 물론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당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 바이든 정부 내내 계속된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면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로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직 부통령이다 보니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심판 선거를 자초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결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굴복하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트럼프는 중동 분쟁 역시 미국의 지도력 부재로 발생했다며 빠른 종식을 장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외교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연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기로 공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의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대미 사업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노리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추가 관세 부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측근 그룹인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강기훈 행정관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성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의혹 해명과 사과에 집중할 때라는 목소리가 여당으로부터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6조 5천억 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국가 비상금처럼 꼭 필요할 때 아껴 써야 할 예비비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마구 써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정상 외교 관련 업무에 예비비 532억 원을 갖다 썼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650억 원을 써서 비판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돈 어디다 쓸지 대략 감이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면 아래에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여서 내년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임기 제한이 국민투표로 결정돼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 여권의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혁신당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리스크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마냥 비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제가 늘 주장해왔던 바지요.